네, 안녕하세요. 안수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는 몇 퍼센트 확률의 투자를 하십니까? 만약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50%가 넘는다면 투자하시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월급은 그냥 스쳐 지나갈 뿐. 아마 매달 월급을 받는 날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텐데요. 월급을 받았는데 세가 나가고요. 핸드폰 요금, 또 국민연금, 카드값, 전기세, 대출이자. 여기서 추가가 되면 추가가 됐지 빠질 항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 월급이 다 어디에 갔을까요? 내 통장에 점 하나만 찍고 다시 빠져나갑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싶습니다. 지금 2019년 가구별 소비 지출 현황을 한번 봤더니요. 1인 가구는요, 한 달에 140만 원 돈을 쓰고 있고요. 2인 가구는 200만 원 돈, 3인 가구 거의 300만 원 돈입니다. 4인 가구 370만 원대, 5인 가구는 470만 원이라는 돈을 한 달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식품비 줄일 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이런 식비라든지 음식값, 그리고 주거에 관련된 비용, 그리고 교통 관련, 교육 관련된 비용, 그리고 내가 혹시나 아플 때를 대비한 이런 보건 비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뭐가 될까요? 지금 현재는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지만 만약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나이를 먹었을 때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를 부분, 많이 사용할 부분이 어디가 될까요? 아마 이런 보건 관련돼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아프는 거는 당연하죠. 하지만 내가 닥치지 않고서야 아프거나 다칠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갑자기 회사 동료가 쓰러졌네요. 아, 뇌출혈이래요. 아, 그럼 나는 뇌출혈이 얼마나 했을까? 뇌졸중이 얼마나 했을까? 동네 삼촌이 암입니다. 아, 그럼 우리 집에 가족력이 있던가? 이렇게 당황하진 않으셨나요? 막상 닥치기 전에는 내가 아플 거를 생각해서 의료 통장을 따로 준비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료비를 위해서 매일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보험들을 준비하시는데요. 이 중에서 나에게 더 필요한 보장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교통사고가 날 것 같다. 나는 낙상의 위험이 많이 큰 직업이다. 우리 집은 화재가 많이 날 것 같은 위험지역이다. 아니면 우리 가족력은 암이다. 우리 부모님은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 이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디에다가 돈을 더 들이면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쫙 봐도 아마 1위는 암일 겁니다. 너무나 흔해서 정말 암이라는 거는요, 갑자기 바이러스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내 정상 세포가 나이를 듦에 따라서 노화돼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괜찮지만 확률적으로 젊었을 때는 정말 가족력이 많거나 아프신 분들이 암이 걸린다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사망할 경우에는 암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플 때 나를 대신해서 생활비를 책임져 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물론 가족분들이 많다면 이런 생활비를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내가 가장이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핵가족 시대잖아요. 형제가 많이 없다. 그러면 내가 아팠을 때 이런 나의 생활비를 책임져 줄 분 없을 경우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암 치료비는 당연히 기본입니다. 나는 실손보험이 없어도 암보험은 있다. 아마 한두 분들은 그렇게 공감하실 텐데요. 암에 있어서 생활자금도 필요합니다. 일단 암의 진단을 받았다 하면 어떻게 생활을 하시나요? 유방암이다. 유방암의 유명한 의사가 어디에 있더라. 찾아보셔야죠. 그리고 치료를 하셔야죠. 그렇다면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치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내 가정을 책임졌던 이런 생활비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요. 암 치료비는 기본이고요. 생활자금도 필수인 것이 바로 암이라는 질병입니다. 암 치료비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물론 암에 따라서 적게는 2, 3천만 원, 많게는 8천만 원 이상이 드는 게 암인데요. 간암은 이미 발견됐을 때는 3기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암 같은 경우는 치료비가 많은 질병이기도 하는데요. 평균 지출 규모가 8,287만 원입니다. 췌장암 거의 말기 4기나 돼서나 발견이 되는데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 9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비 8천만 원이나 9천만 원이 없다면 치료비 이외에 생활비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소득이 보장이 되는 생활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암은 한 번만 오진 않습니다. 내가 암 진단비를 준비하셔서 치료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암은요, 특히나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이런 남녀 불문하는 위암 같은 경우는요, 암이 재발할 확률이 55%가 넘습니다. 첫 번째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단금이나 이런 수술비를 통해서 보장을 받지요. 하지만 암이 재발한다면 그 두 번째 암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셨나요? 재진단암 좋죠. 하지만 재진단암 같은 경우는 비쌉니다. 1,000만 원을 받고자 내가 보험료를 지출하셔야 될 부분이 2만 원 정도가 전후로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장 내용입니다. 우리가 재발암을 보장하기에는 비싸고 이 재발암을 대체할 만한 보장이 있을까 고민해서 오늘 플랜에 나오는 건데요. 암이 재발할 확률을 먼저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암이 5년 안에 재발할 확률은 8.6%, 이건 위암 기준입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재발할 확률은 22.9%, 2년 미만인 경우에 재발할 확률은 무려 68.4%입니다. 평균적으로 암이 재발할 확률은요, 20%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암 이외에 두 번째, 세 번째 암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만약 내가 암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시면 매달 100만 원씩을 보장받으시는데요. 24개월 확정돼서 총 2,400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이 걸리면 어떤 치료를 하나요?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항암 약물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이런 암에 관련돼서 이런 직접 치료를 한다. 그렇다면 1년에 1,000만 원씩을요. 최대 5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재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재진단암에 대해서 보장을 준비하자니 보험료는 올라가고 그렇다면 내가 첫 번째뿐만이 아니고 암이 있을 경우에 준비할 수 있는 보장이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몸에 암이 있어서 항암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항암 방사선을 한다면 암의 재발률이 5년 이내가 많기 때문에 이런 5천만 원이란 보장, 암에 있어서 최초 보장 2,400만 원, 암이 내 몸에 남아있는 동안 이런 치료를 한다면 5천만 원, 그래서 총 7,4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이고요. 우리가 암이 걸리면 어떤가요? 대부분이 아마 50% 이상은 수술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암에 대해서 수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해당 수술에 있어서 100만 원, 3개월 동안 300만 원, 6개월 동안 600만 원, 그리고 12개월에 해당이 된다면 2,4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암 같은 경우는요. 내 몸에 후유장애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질병 후유장애가 됐다 하시면 이런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보시겠습니다. 지금 암에 걸렸을 때 2,400만 원 생활비 보장이 되죠. 그리고 5천만 원 보장이 되죠. 그렇다면 3만 원대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고
3만 원대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하시면 약 720만 원 돈입니다. 720만 원 돈의 돈을 납입을 하시고 혹시나 3명 중에 1명 걸린다는 암의 진단을 받으신다면 그렇다면 10배에 해당되는 7,400만 원 정도를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40대다. 그렇다면 남자분, 여자분 3, 4만 원대입니다. 이 또한 960만 원대의 돈을 납입을 하시고 7,400만 원 돈의 보장을 받으시는데요. 암 같은 경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수술을 또 하신다. 그런다면 암별로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상선암의 수술을 했다.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100만 원을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 많이 걸리는 암이죠. 자궁의 암에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회당 600만 원씩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암 다음으로 정말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유방암이죠. 네, 유방암이면 600만 원 보장 받으시고요. 남녀하고 여성을 통틀어서 많이 걸린다는 위암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보장 받으시는 거고, 대장암 같은 경우는 300만 원, 600만 원을 이런 생활비 이외에 추가로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보장 같은 경우는 암 이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암뿐만 아니라 가벼운 수술부터 중대한 수술까지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하신데요. 맹장 수술만 한다라 하더라도 충수 절제술만 한다 하더라도 100만 원이라는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팔이나 어깨에 골절되는 경우 많이 있으시죠. 심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통해서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이 또한 100만 원 생활비 보장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허리 디스크.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허리 관련된 수술 가장 많이 하실 겁니다. 예, 이런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거나 척추 고정 수술을 동반했다. 그러면 3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50대 이하 분들, 특히나 빠르면 40대에도요, 이런 쓰이개 절제술을 많이 합니다. 배가 아파서 왔더니 돌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아예 드러냅시다. 이런 진단을 많이 내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만약 담도 쓰이개를 절제했다 그러시면 600만 원이라는 이런 생활비를 보장받으실 수가 있고요. 내가 아파서는 아니지만 내가 뇌출혈, 넘어져서 이런 뇌출혈 관련 이런 머리를 여는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 외상성의 경우에도 이런 1,200만 원이라는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관련돼서 내가 혈관을 다시 새로운 길을 뚫는다. 그리고 이런 이식 수술에 관련돼서도 1,200만 원이라는 수술을 연간 1회씩 받을 수가 있는 게 오늘 보장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아까 암 관련돼서 우리가 후유장애가 남는다고 했잖아요. 암이라는 거는 뇌 장기에 있어서 후유장애가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심한 장애가 발생했다 하면 간암 관련해서는 75%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3천만 원에 75%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많이 걸린다는 위암 걸려서 위 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러면 50%에 해당되는 1,500만 원을 이런 생활비와 별도로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장 전절제술, 우리가 식생활 때문에 대장암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이런 절제술에 관련돼서도 50% 이상이면은요, 1,500만 원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관절염 디스크, 이런 가볍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10%, 20%는 많이 발생하는 생활질환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관절이 제 역할을 못했을 경우에 3천만 원에 20%라면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리고 허리 관련돼서 척추 고정술을 동반하는 추간판 제거 수술을 했다. 그러면 300만 원을 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내가 한 번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부위별로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런 후유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 많이 이런 당뇨 때문에 투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런 평생 투석을 한다. 그렇다면 75%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 아플 때 미리 준비하신다면 이런 질병 후유장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당 부위에
해당이 안 되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요.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플랜은요. 암에 대해 있어서 암 관련해서 진단금 이외에 생활비를 24개월을 보장을 합니다. 물론 추가로 암진단금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암 같은 경우는요. 뭐 적게는 1, 2천에서 많게는 1, 2억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단금 이외에 매달 받는 생활비로 정말 활용을 하실 것 같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암이 아닌 이런 재발에 따른 수술비와 치료비를 한꺼번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비가 뭔가요? 우리가 암 진단금 받으신다면 급한 불을 끊으라고 먼저 한 1년 안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비 같은 경우는 시간을 두고 계속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유용한 보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가벼운 수술부터 중대한 수술까지 우리가 수술비 대부분의 분들 많이 갖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내가 수술만 한다고 해서 수술비만 끝나는 게 아니고 수술에 따른 이런 생활비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없는 차별적인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해나 질병에 따른 내 몸에 후유장애가 남는다. 그렇다면 한 번이 아니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예, 지금 휴가철이라서 많이들 바쁘실 텐데요. 내가 갖고 있는 보장이 어떻게 준비됐나 한번 보시고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신다면 나중에 내가 아파서 준비하실 때는 늦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